장동혁 대표가 유튜브에 나가서 유튜브 방송에 나갔습니다. 대구 매일신문 펜앤마이크 유튜브에 나가서 한 말씀 발언이 쇼츠로 아주 핵심을 찌르는 말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실래요? 계속 지도부 흔들기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지도부가 가는 방향이 국민 전체의 여론과 당원의 민심과 당신과 부합하는데 당신 지금 가는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그게 해당해 사퇴해라? 저는 도대체 무엇의 목적을 두고 지금 정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목적이 국민의힘이 망해도 괜찮다. 대한민국이 망해도 괜찮다. 보수정치 정체가 망해도 괜찮다. 그 망하는 순간까지 내 배지 하나만 끝까지 달려있으면 괜찮다. 라는 마음으로 정치하시는 건가요? 장동혁 대표 지금 말한 것처럼 정치를 왜 하느냐. 국민의힘의 일부 국회의원 많지도 않아요. 한 110명 중에 한 20여 명. 이 자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인데 이 자들이 왜 정치를 하나. 그리고 정치에 어떻게 입문했느냐. 거기에 답은 한동훈에게 있습니다. 2년 전 한동훈 비대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들이 들어와서 소위 말해서 계파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배지 권력만 유지하면 된다라는 강한 뉘앙스를 풍기죠. 그리고 같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치킨이나 뜯고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당의 쇄신이 어떠하고 소장파가 어떠하고 개혁이 어떠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일갈입니다. 왜 정치하느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느냐? 아니면 자기들이 섬기는 주군만을 위해서 정치하느냐? 정치 왜 하느냐 도대체? 국민의힘 책임당원 110만 명의 당원들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에게 공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만 줄을 서는 저런 꼴불견 계파 정치, 꼴불견 우르르 몰려다니는 파벌 정치, 저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 소리죠.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의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동혁 징계 방침 예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구체적인 국회의원,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거론하면서 윤리위원회 회부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는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가 있다고 해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제 대안과 미래, 대안 없는 미래, 일부 친한계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 또 사퇴하라고 흔들어 댈 모양입니다. 그런데 장동혁 지도부가 이제 구체적으로 징계 방침을 예고했기 때문에 오늘 의총에서 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타겟은 누구냐? 다음 그래픽 한번 보여주세요. 구체적인 이름이 나왔습니다. 우재준, 김재섭, 김용태, 배현진, 박정훈 이 5명은 타겟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왜냐? 배현진, 박정훈은 이미 그 당원들에 의해서 해당 행위로 지금 징계 요청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징계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재보궐선거 관련 일정을 지원했거나 동행한 친한계 의원이 징계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지난번 부산 북구갑에 와서 무소속 후보와 치킨 뜯으면서 찍힌 사진들이 있죠. 거기 배현진, 박정훈, 우재준, 정성국 등등 나오죠. 그죠? 거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그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언급을 한 이름이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대안 없는 미래가 주말 사이에 성명을 발표했어요.
국민의힘을 개인 사당으로 착각하지 말라.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했느냐? 우리 국민은 자유란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숭고한 역사를 갖고 있지만 리더에게 착각의 자유까지는 부여하지 않는다. 장동혁 대표는 6.3 지방선거 뒤에 오른 당 지지율을 대표의 공으로 착각하고 참정권 침해 문제의 해법은 대표가 갖고 있다고 착각한다. 당대표로 보낸 지난 시간을 돌아보라. 우리가 황교안이다.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등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국민 상식에 반하는 언행을 반복하며 당을 다수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강경 보수 세력의 놀이터로 전락시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가 선거 전에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면서 권한과 책임은 대표에게 있다고 한 만큼 장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이는 대안과 미래만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과 다수 의원, 지방선거에 나섰던 후보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난 26일 날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등 실명을 거론하면서 많은 징계 요청이 있다. 어떤 결론이든 답할 때가 됐다. 이렇게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하는 성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 대안 없는 미래 20여 명 명단 한번 봅시다. 명단 한번 올려보세요. 자, 여기 보자. 6명씩 24명쯤 되네요. 여기 대충 언론에 파악된 걸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부산 사구 갑에 이게 휴대폰으로 보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부산 사구 갑의 이성권 간사, 서울 도봉구 갑의 김재섭 부간사, 울산 울주군의 서범수, 비례대표 유영원, 강남구 병의 고동진, 대구 달서구 병의 권영진, 그 다음에 비례대표 김건, 경기도 동두천 양주 연천 을 김성원, 비례대표 김소희, 경기 포천 가평 김용태, 경북 안동 예천 김형동, 박정아 원주시 갑, 송파구 갑 박정훈, 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 배준영, 경기도 이천시 송석준,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신성범, 비례대표 안상훈, 충북 제천 단양군 엄태영, 대구 북구 갑 우재준, 경북 포항시 남구 울릉군 이상휘, 부산 수영구 정현욱, 서울 서초구 갑 조은희, 비례대표 진종호, 그 다음에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 최형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분들의 지난 그 지방선거 성적표를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대안과 미래, 대안 없는 미래, 이성권 부산 4구가 국회의원은 지난번 6.3 지방선거에서 자기 지역구 구청장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자,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섭 의원도 민주당 후보가 구청장으로 당선됐습니다. 도봉구청장.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있는 박정아 원주 강원도 원주시장도 민주당 구자열이라는 사람이 당선됐습니다. 또 중간에 세 번째 줄 중간에 있는 송석준, 이번에 지난번 의총하는데 일어나서 손 들고 일어나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 있잖아요. 송석준도 이천시장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거창, 함양, 산청, 합천, 신성범 의원도 거창 군수는 무소속, 합천 군수도 무소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제일 오른쪽에 있는 엄태영, 충북 제천시 단양군, 제천시장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건, 김재섭, 김성원, 박정아, 송석준, 엄태영 6명이나 됩니다. 이 6명은 자기 지역구의 기초자치단체장이 다 민주당 후보가 됐어요. 그러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뭘 잘했다고 나서서 당대표 사퇴하라고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성명서 발표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외에 뭐 기초의회 민주당 후보들이 받은 득표수를 보면 여기서 20여 명의 대안과 미래 국회의원들은 그야말로 대안 없는 미래다. 아마 이 당무감사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각 지역구별로. 당무감사가 들어가면 성적표가 아주 처참할 것이다. 자기들 지역구의 구청장도 하나 당선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당대표 보고 뭐 책임져라. 뭘 책임진단 말입니까? 자기 지역 구청장은 자기가 나서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당선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그리고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 그 말은 그 지역의 국민의힘 후보를 잘못 공천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지방광역의원 공천 누가 합니까? 그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하잖아요. 사실상. 네? 문제가 있으면은 뭐 최고위원까지 올라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그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쥐고 있죠. 그럼 공천 잘못한 거지. 네? 공천 잘못한 겁니다. 여기 보면 뭐 부산 사하구청장, 서울 도봉구청장, 경기도 양주시장, 강원도 원주시장, 거창군수, 합천군수, 충북 제천시장, 경기도 이천시장 이거 다 민주당이거든요. 또는 무소속. 거창군수, 합천군수는 무소속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공천한 후보가 경쟁력이 없거나 공천을 잘못한 거 맞지. 공천을 완전히 잘못한 거죠. 그죠?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왜 그걸 다 당대표한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냐 이거예요. 결국은 당무감사가 들어가면 아주 좋지 않은 거의 낙제점 받을 가능성이 크니 벌써부터 이제 다음 공천을 염려해서 당대표 바꾸고 거기에 줄 서겠다는 소리 아니냐 이거예요.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자들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 독한 마음 먹고 당무감사 철저히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당협위원장 교체 또는 다음 총선 때 출마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당원권 정지 이런 걸로. 그렇지 않으면 이런 버르장머리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얼마나 투쟁할 거리가 차고 넘치는데. 자, 두 번째 넘겨보세요. 상임위 팩스 통보 받았죠. 지금 안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고 이야기할 때입니까? 상임위 팩스 통보 받았다니까요. 이건 아시죠? 국회의장이란 자가 야당하고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않고 협의도 하지 않고 팩스 쭉 보내가지고 야 너 과방이야, 너 산자위야, 너 건설교통이야, 국토교통이야, 너 정무위원회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런 걸 싸워야 되지 않냐 이거. 이런 걸. 어? 이런 걸 싸워야지 어디다가 지금 주먹질이냐 이거예요. 어디다가. 어? 보고 있으면 정말 한심할 정도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공격 포인트가 어딘지, 전략적인 전술적인 포인트가 어딘지 그걸 잘 살펴야지. 그나마 송원석 원내대표가 참 어떻게 보면 경계선에 서서 정말 오버하거나 넘치지 않게 잘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유세 현장에서 송원석 원내대표를 만나봤는데 사람이 딱 이 자기의 어떤 포지셔닝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정점식 의원이 지금 원내대표 처음이라서 그런지 어떤 식으로 도와줘야 되느냐. 자, 오늘 그 최고위원회 혹시 김민수 최고위원 그 발언 따놓은 거 있습니까?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우재준 최고가 또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김민수 최고위원이 예정이 없던 저 한 번 더 발언하겠습니다 해서 마지막에 발언을 세게 한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참 싫어합니다. 근데 이 한마디를 안 하면 일방적인 발언들이 언론에 나가기 때문에 한마디 부득이 더 하는 겁니다. 우재준 최고 이 공개석상에서 국민들 다 보는데 우리 당의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님을 공개 모욕하는 것 빼고 한 일이 특별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청년 최고 지금 청년들의 목소리 뭘 들었습니까? 청년 최고의 자리는 본인과 다른 생각을 가진 당원들을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라 청년 당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들어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나오셨습니까? 내가 이거 지방선거 끝나고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 나오는 꼴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자기 할 일을 뭘 했다는 겁니까? 여기 지금 공개석상에서 할 얘기, 안 할 얘기 구분하라고 지금 몇 번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본인들 그렇게 책임감 강하다고 사퇴 얘기했으면 사퇴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민수 최고위원 말한 것처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됩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세요. 사퇴하세요. 사퇴하면 거기에 보궐로 해서 최고위원 다시 뽑으면 돼요. 청년 최고위원. 그런데 왜 자꾸 물귀신 작전을 쓰려고 하냐 이거예요. 본인이 도저히 이런 지도부와 못하겠다고 생각하면 본인 사퇴하라고. 사퇴. 새로 그럼 최고위원 뽑으면 되지. 오늘 김민수 최고위원이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은 저런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우재준 청년 최고가 나와서 한 일이라고는 최근에 장동혁 사퇴하라, 장동혁 사퇴하라, 지방선거 모든 책임져라, 뭐 이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의 말에서, 최근 발언에서 대안과 미래 여기에 자기 지역구에도 구청장 민주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가 구청장이나 군수 당선되었던 이성권, 김재섭, 김성원, 박정아, 송석준, 엄태영 책임지세요, 사퇴하세요 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들 할 도리는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당 지도부에 떠넘기려고 하는 저게 바로 퇴행적인 행태라는 겁니다. 퇴행적인 행태. 그래서 오늘 김민수 최고위원이 질러버렸습니다. 뭐 최고위원 사퇴하면 대체할 사람 늘려 있습니다. 대체할 사람은 늘려 있습니다. 여기 어느 분이 댓글 쓰셨지만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도 있어요. 선수들 많아요. 20, 30, 40 중에 선수들이 늘렸어요. 늘렸어. 최고위원을 꼭 그 사람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을 그 사람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후보들 좋은 인재들은 늘려 있습니다. 대안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저렇게 대안 없는 미래 소속 멤버들은 다 보따리 싸서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세요. 떠나시면 됩니다. 떠날 때는 조용히 아무 말 하지 않고 사라지세요. 자, 이재명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입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여론조사니까 제가 여론조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전국에 2,502명, 여기는 표본수가 많더라고요. 2,502명. 표본 오차가 그래도 조금 낮습니다.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이 4.1% 되고요. 무선 RDD 100% 자동 응답입니다. 6월 22일, 26일, 많이 했네요. 월화수목금 5일 동안 했습니다. 5일 동안. 자, 그런데 저기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자라고 있다. 이거죠. 파란색이 계속 추락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4월 넷째 주에 이재명의 지지율이 62%였습니다. 62%. 그런데 가장 최근 몇 프로냐? 46.5입니다. 46.5. 거의 뭐 20%포인트 더 폭락했죠. 더 폭락했죠. 이유? 이 폭락하는 이유? 여러분이 다 아시죠? 이 폭락하는 이유. 우리 다 알잖아요. 왜 이렇게 폭락할까?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실제로 이제 이거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는 떨어진다, 올라간다, 유지한다, 이 세 개 중에 하나 아닙니까? 떨어지기 시작하는 지금, 그러니까 두 달 전에 비교하면
거의 20%포인트 넘게 급락한 거거든요. 급락한 겁니다. 더 떨어지겠지. 이제 막 내려가니까. 지금 이런 판국에 당 지도부에게 책임만 묻고 자기 할 도리는 하지 않고 당대표 사퇴하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국민의힘 지지율도 오차 범위 아니지만 일단 지표상으로는 민주당을 앞서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도 더 앞서고 있다. 이걸 알 수 있죠. 정당 지지도. 그럼 정당 지지도가 지금 이렇게 지방선거 이후에 높아진 것이 장동혁 지도부가 지방선거 그냥 말아먹어서 높아지는 겁니까? 그거 설명을 해보세요. 설명이 안 되잖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하락세로 방향을 잡게 되면 계속 꼬라박게 돼 있어요. 지하실까지 내려간다니까요. 자,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반도체 관련, 호남 반도체 관련 발언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반도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공장 하나만 덩그러이 세워서는 안 됩니다. 소재, 부품, 장비, 인력, 물류, 협력사, 생태계가 모두 구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주 전남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밀어붙이겠다고 하니까 이런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SNS에 씁니다. 물은 충분하다. 장관이 SNS에 100만 통 확보 가능하다. 정책실장이 SNS에 초순수와 전력 다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당권 투쟁을 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를 밀어내기 위해서,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인 팔비트로 공장 유치하고 정청래 대표 목비트로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청래 잡으려다가 반도체 잡으면 이게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걱정해서 이 말씀 드리는데, 이걸 또 지역 감정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 이번에는 눈을 부릅뜨고 이 반도체 호남이전 정말 지켜보고, 정말 우리가 정말 이런 정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방금 그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7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외관상으로 김민석, 송영길이를 미는 것 같아요. 정청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튀어나온 게 바로 호남 반도체입니다. 정청래는 충청북도 출신입니다. 충청북도 출신입니다. 송영길은 광주 출신이죠. 어쨌든 정청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호남에 있는 그러니까 권리당원이죠. 그 사람들은 권리당원들에게 큰 선물 하나 주는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호남 반도체라는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몇 차례 이렇게 수차례 강조해 드리는 것처럼 민주당을 지탱하는 양대 기둥은 호남 기득권 카르텔 플러스 수도권의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4050 세대들입니다. 이 두 세력이 민주당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대 기둥 중에 가장 근본적인 기둥, 호남 기득권 카르텔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호남 반도체인 거죠. 지금 오늘 안철수 의원이 아침에 또 보도가 되었지만, 거기 뭐 반도체 공장 들어간다는 그 군공항 부지 근처 땅 주인이 누군지 다 조사해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득권 카르텔 아닙니까? 호남에도 가면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주 가면 정말 힘들게 사는 서민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 군공항 근처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누군지 조사해 볼 필요 있다고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호남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거예요. 이 자들에게 큰 선물을 준다. 그러면 그쪽 사람들이 영향을 미쳐서 권리당원들도 동원해서 김민석 찍어라, 김민석 찍어라. 이거 아니냐고, 이거. 자, 오늘 오후 2시에 청와대에서 이거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 장표 한번 올려보십시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얼마나 투자하느냐. 지금 2,000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000조. 오늘 한겨레신문 보도입니다. 단독 보도.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3대 메가에 2,000조를 투입한다.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여러분 2,000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한 500조에서 한 600조 가량 됩니다. 그럼 2,000조면 그건 4배잖아요. 4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4년 총 예산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돈을 호남 반도체가 핵심인 이 3대 메가 사업에 투입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대회가 주재 열린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주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참석해서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건요, 대기업의 부사장급 또는 본부장급이 발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삼성 이재용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참석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 쇼하는 거죠. 쇼 결국은. 한겨레신문이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취재를 해서 미리 단독 기사로 냈는데 여기에 보면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발표 핵심이 뭐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의 반도체 제조 후공정 만든 걸 패키징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공장을 짓는 방안을 우선 검토했는데 후공정뿐만이 아니라 전 공정, 모든 공정을 펩 생산 라인까지 전 공정, 후공정 이걸 다 묶어서 다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사이드로 꼽사리를 집어넣습니다. 충청권 투자로는 삼성전자의 온양 캠퍼스 후공정 생산기지 확대입니다. 신설이 아니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아산 천안 캠퍼스 투자 확대 방안 이런 꼽사리 낀다고 하죠. 영남권 투자 방안으로는 삼성 SDI 울산 사업장, 삼성전기의 부산 사업장 투자 확대 이것도 꼽사리죠. 수도권의 경우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최대한 앞당기는 거. 최대한 앞당겨서 하면 뭐 10년 안에 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보면 결국 이 정부와 함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투자한다는 2,000조는 결국 핵심은 호남 반도체다 이거예요. 핵심은 호남 반도체. 민주당을 지탱하는 핵심 주인장 1번 호남 기득권 카르텔에게 큰 선물 하나 넘긴다 이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재명이 지금 뭐라고 이걸 풀이를 하느냐. 호남의 한을 풀자. 응? 다음 장표 바꿔주세요.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이런 겁니다. 이재명이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장기 소외 서름을 겪은 호남에게 절호의 기회다. 뿌리 깊은 지방 차별과 영호남 갈등을 완화할 국가적 대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호남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 갈등과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소모적 정치투쟁은 멈춰주기 바란다. 이건 결국 지금 이재명 정권이 노리고 있는 것은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이슈를 가지고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 이슈를 덮어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덮어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남의 기득권 카르텔에게 큰 선물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국민통합, 뭐 국토균형 발전이라고 포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호남 기득권 카르텔에게 큰 선물 보따리 하나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 떨어뜨리고 김민석이를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래야 2년 뒤에 총선에서 또 공천권을 행사해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이 정치적인 술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답이 딱 나오죠. 이런 이야기를 지상파나 종편에서는 잘 안 하죠. 그죠?
뭐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도 했네요. 박정희 정부 시절에 수도권 및 영남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은 세계가 놀라는 산업화의 성과를 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극단적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대한 부작용을 낳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저는 여기서 이재명의 멘트, 김민석의 멘트에 주목합니다. 이 호남 반도체 이야기는, 이슈는 호남에 있는 민주당을 떠받치는 양대 기둥 중에 하나인 호남 기득권 카르텔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큰 선물 보따리 하나 주는 거죠. 동시에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슈를 덮을 수 있는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그 작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정치권이 너무 지나치게 여기에 예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이재명 정권 임기 다 채우면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중간에 윤석열 대통령처럼 탄핵될 줄 알았습니까? 이재명 정권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정권은 유한해요. 그런데 반도체 투자는 이건 10년, 30년, 100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대기업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성가시게 구니까 오늘 가서 청와대 영빈관 가서 발표도 직접 하고 하겠지만 투자 상황이란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SK의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인 이벤트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이 지금처럼 계속 불타오르시 화랑만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과잉 생산되면은 또 침체기가 오는 거죠.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지금 이재명, 김민석의 이런 발언들을 꼼꼼히 보면 영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자극해서 자꾸 지역 감정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쿨하게 오케이 한번 해봐 책임지고 만약에 나중에 실패하면 그건 너희들 다 책임져. 응? 7월 1일자로 광주 전남 통합시가 출범합니다. 저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지방 분권이 강화되는 게 선진국 형태라고 알고 있어요. 스위스 가보셨죠? 스위스는 우리로 치면 광역자치단체, 칸톤이 조세 자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세도 마음대로 정합니다. 오케이. 그런 지방 분권이라면 인사와 재정의 자주권을 주는 지방 분권이라면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 책임진다는 겁니다. 오케이. 의사결정을 해. 하지만 만약에 파산하게 되면 그 파산의 책임을 너희들이 져. 중앙정부에게 돈 돌라고 하지 마. 앞으로는. 너희들이 책임지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끝까지 책임져. 만약에 전남 반도체 공장이 실패하면 너희들이 책임져. 그건. 중앙정부에 대놓고 다시 도와달라고 손 벌리지 말고 이게 전제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스위스를 우리가 일본을 왜 지방 분권의 모범적인 선진국이라고 왜 이야기합니까? 책임지고 했다가 실패하면 파산의 책임까지 지는 거예요. 그게 지방 분권의 완전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실컷 해놓고 파산지면 중앙정부에 대놓고 손 내밀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 손바닥 한 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쿨하게 오케이. 이재명 정권을 떠받치는 양대 기준 중에 하나가 호남 기득권 카르텔이니까 거기에 선물 보따리 한 보따리 준다는 셈 치고 해봐라는 거예요. 해봐. 성공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성공하지 않고 실패하면 너희들이 책임 다져. 손 내밀지 마 절대. 오히려 쿨하게 이슈를 이슈로 덮는 그 작전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JTBC 이야기 좀 합시다. 주말에 그 JTBC 개인 채권자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책임져라고. JTBC 개인 채권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중앙미디어그룹이 부도난 것은 이거 서민 먹튀하는 기획부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중앙그룹 기획부도 규탄 및 채권자 피해 보상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여기에 채권자 대표들 한 50여 명이 왔다고 해요. 이들의 주장은 재벌은 살고 개미는 죽는다. 서민 먹튀 기획부도다. 라는 손팻말을 들고 중앙미디어그룹 사주 일가는 서민들의 결혼자금, 노후자금, 생계자금, 전세자금 즉각 변제하라는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채권 발행 3개월 만에 부도가 나게 되면 여러분 최소한 6개월 전에 징조를 알 수 있잖아요. 내부에서는. 자금이 안 도니까. 그런데 채권 발행해놓고 3개월 만에 어떠한 설명이나 예고도 없이 회생 신청하고 워크아웃을 통보받았다. 개인 채권자를 희생양 삼아 벌인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규탄했습니다. 애초에 갚을 생각조차 없었던 악의적인 기획부도이면서 갚을 능력 없이 돈만 당긴 폭탄 돌리기다. JTBC 채권 투자로 가족 전체가 8억 원에 가까운 피해를 봤다는 32살 신모 씨의 경우는 대형 언론사라는 간판을 믿고 부모님의 권유로 노후 자금까지 투자했는데 모든 것이 무너졌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언론사를 경영하면서 온갖 사회적인 보이는 보이지 않는 특혜는 다 누리면서 정작 책임질 때 되면 먹튀하는 이런 나쁜 버르장머리는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이건 JTBC, 중앙일보, 중앙미디어 그룹뿐만이 아니라 오늘 오후에 발표되는 호남 반도체 사업 결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책임지라고 책임. 자, 그 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결국 지방선거 끝나서 종부세 올리고 보유세 강화한다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죠? 세금 더 뜯어놓는다는 거죠. 세금 더. 자, 이건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나무도 봐야 되지만 숲을 더 보시라고 제가 많이 권유를 드립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종부세, 보유세를 강화하면은 민주당을 떠받치고 있는 양대 그룹 중에 하나인 호남 기득권 카르텔은 이번에 호남 반도체로 선물 보따리 하나 챙기겠지만 수도권 지역에 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4050 세력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받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정권은 호남 기득권 카르텔만 지지하는 정당으로 고립됩니다. 그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조갑제가 이미 어제 경고를 했죠. 야, 이렇게 가면 이재명 민주당은 호남 기득권만 지지하는 것으로 고립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